세계보건기구가 질병으로 지정한 만병의 근원 비만. 실제 한국인 셋 중 하나는 비만이라는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아무리 빼려 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 복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장지방도 인해 염증까지 생겼다면 더 빼기 힘들다? 끈적끈적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염증이 차 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뱃살을 다스리는 박민수 전문의와 저는 한마디로 이 내장지방을요, 염증을 만드는 공장이다. 음식을 처방하는 이기호 전문의와 함께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 염증 공장, 뱃살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살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병원을 찾았다는 한 남성. 지방 흡입하시는 건가요? 그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 몸에 갖고 있는 지방의 개수가 37kg인데 1kg짜리 지방이 37개. 1kg짜리 지방이 37개.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살로 인해 이렇게 고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어머, 다른 분 아닌가요? 어머나. 2년 남짓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군 제대 후 불안한 미래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식을 멈추지 못한 결과 급격히 살이 쪘다. 밖에 나가면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땀도 좀 많이 흐르는 편이고 조금만 걸어도 요즘 헐떡해요. 숨이 많이 차고요. 가빠지고. 잠깐의 외출마저 힘들다 보니 움직임이 더 적어졌다. 땀 진짜 여름철이 더 힘들지. 몇 개는 안 오르신 것 같은데 벌써 땀이 큰 거네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몸의 변화. 키가 174고요. 몸무게는 지금 100kg 정도 나갑니다. 살이 급격하게 또 이렇게 단기간에 좀 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윗배가 많이 나왔네요. 살이 좀 텄어요. 그러니까 튼살이라고 하죠. 그게 좀 살이 좀 터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이거 살이 좀 터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급격히 불어난 체중은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정말 급격히 찌셨나 봐요. 1년 6개월 사이에 찐 살은 무려 39kg. 늘어난 체중 말고도 몸에 생긴 문제가 또 있다는데. 지난해 골절로 입원을 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병명. 바로 고지혈증이다. 살이 쪄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지 질환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다고. 고지혈증이 이렇게 20대 때 나타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는데 판정을 받고 나서 좀 이제 그때 심각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살을 빼야겠다. 아니, 고지혈증도 있었고 지금 뭐 발에 골절도 있었고요. 염증도 있고. CT 촬영 결과 드러난 고지혈증 원인. 바로 복부 가득 쌓인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특히 내장지방의 경우 장기가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차 있다. 내장지방, 그다음 피하지방 모두 많은 상태입니다. 내장지방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주변의 혈관으로 지질 성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 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내장지방이 제일 스트레스죠. 비만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 비만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왜소해 보이시는데요? 팔도 얇고 전체적으로도 살이 쪄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는 뱃살. 옆에서 보니 산처럼 솟은 모양. 5년 전부터 유독 복부에만 살이 집중적으로 쪘다고. 그 이유는 뭘까? 50 넘으면서요. 50대 되면서 이제 갱년기 시작하면서 배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찌게 됐어요. 여성분들은 그 갱년기 때 호르몬 변화를 살로 겪으시는 분이 많네요. 그냥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 활동량도 비슷한데요. 뱃살만 유난히 더 찌면서 키로가 늘어나는 만큼 뱃살이 늘어나게 됐어요. 몸의 이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복부 비만과 함께 찾아온 성인병으로 약까지 복용 중이라는데. 고혈압하고 고지혈약. 내가 혈압이 이렇게 벌써 높거나 고지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살찌면 고혈압, 고지혈은 그냥 같이 오나 봐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예.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5, 6kg만 빼라 그러면 약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오히려 뭐 조심했는데도 빠지기는커녕 뭐 오히려 더 한 6kg 지금 더 쪘으니까는 문제죠. 관리를 해도 빠지지 않는 그녀의 뱃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 역시 정상에 비해 내장 지방이 빼곡하다. 나름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는 무색하다. 지금 CT를 찍어보니까 내장 지방이 정상인들보다 꽤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여 있다는 것은 주변의 혈관으로 지방 성분이 흘러들어서 중성 지방이 높아지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고혈압, 고지혈증, 추후에는 당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방간이 심하면 요 신장인데 신장보다 좀 환하게 보여야 돼요. 내장 지방으로 인해 지방간까지 발견되었는데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위험 폭탄을 안고 계신 거예요. 지방간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을 빼야만 한다. 지금 현재 CT상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내장 지방을 덜어내는, 그러니까 소식과 숙면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 비만은 뭐 외모 혹은 미용 이런 걸로만 많이 생각하는데 이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가깝게 쌓이는 지방인데 주로 뭐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출산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이 내장 지방 같은 경우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거든요. 네. 이 지방이 문제가 되는 염증을 다량으로 유발하거든요. 이 염증이 또 전신을 돌면서 질병을 유발하고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하고 또 지방이 쌓이게 하는, 저는 한마디로 이 내장 지방을요 염증을 만드는 공장이다. 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별공장이 다 있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내장 지방의 가장 문제인 거는 지방세포에서 뿜어내는 염증들이 혈관으로 다 타고 들어가면 혈관 안에서는 염증을 이렇게 순환시키지 않게 해서 혈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축이 되죠. 맞아요. 네.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서 겁살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는 안 좋은 독소, 세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기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 무기의 이름이 사이토카인인데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이 다량으로 분비가 되면 내 몸의 세포의 DNA도 변성이 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암세포라는 거거든요. 염증에 의해서 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결국 복부 비만이 계속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지방을 부르고 지방이 염증을 부르는 이 염증과 지방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믿기지 않는 반전 몸매에 모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제작진. 한눈에 보기에도 늘씬한 미녀. 모델들이 한창 화보 촬영 중인데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데 촬영을 지켜보다 보니 모델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익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방송인 최할리. 국내 1호 VJ로 활약하며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원조미녀 방송입니다. 와. 아이고 이렇게 정신없는데 오셔서. 어떻게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유 무슨 그런. 아유 그러면 욕 먹어야 하지 마세요. 여성 잡지 화보 촬영하는데요. 오늘은 딸이랑 같이 촬영하고 있어요. 딸이요? 딸이 저렇게 커요?
10대 힙합 소녀 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힙합 소녀라서 이렇게 카메라 한번 봐줘요. 안녕하세요. 따님도 엄청 미인이시네. 그러게. 부끄러울 많아요. 키가 굉장히 커요. 건강한 엄마 닮아요? 키가 얼마나 돼요? 네. 160반 있으셔서 저보다 커요. 엄마는 종종 이렇게 화보 촬영 이런 게 해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 어때요, 느낌이? 네. 아들은 19살이고. 네. 엄마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믿기지 않지만 현재 나이 51세. 언니와 동생 같네요. 결혼 후 잠시 방송을 떠나 있었지만 미모와 몸매 모두 그대로인데. 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나이도 전혀 안 보이고 일단은 나이 들었는데 여자로 보인다는 게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는지 네, 정말 놀랐어요. 네, 너무 건강미도 있으시고 네, 너무 관리를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그녀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 제가 한 20kg 넘게 쪘었으니까요. 네. 20kg이요? 네, 여기서 20kg가요? 네, 살짝 줄여서 저렇게 얘기한 거고요. 진짜 좀 의사가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20kg가 더 나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시 얼마나 이렇게 지금은 처녀 때랑 몸무게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정말 줄 찾은 거 같아요, 어쩔? 그래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 너무 대박이다. 줄자 들고 온 프로그램은 정말 처음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조용하지? 26인치, 와! 제 허벅지보다 가느네요. 그렇게 잘 안 하시는 많이 나왔다고요? 제가 청바지 치수 25 입는데 그러면 허리 치수는 더 작다는 얘기인데 왜 많이 나오죠? 잘못 잰 거 아니에요? 여기를 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재본 결과는? 맞네. 그렇네요. 그래도 이거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대에 허리 25도 저는 건강을 되게 잘 유지했구나 지금 방금. 사실 제가 치수를 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깜짝 놀랐네요. 요즘 최강 동안으로 떠오르는 분입니다. 최알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를 보고 놀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어쩜 그 나이에 그렇게 동안의 그런 몸매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지. 근데 저는 그 동안이라는 말이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드릴까요, 그러면? 우아하시네요. 그냥 이렇게. 잘 나이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제가 더 어린데 나이를 잘 드시고 계시네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건강미 있어 보이는 50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20kg이 더 쪘었다는 것도 믿기지가 믿기가 어려운데 그걸 또 다 뺐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어느 정도로 살이 쪘었냐면 제가 목욕을 하려고 이제 물을 틀잖아요. 탑에 들어가서 물을 틀면 이 뒤로 물이 안 가는 거예요. 골반이 커져가지고 여기서 물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혼자 울었어요. 이게 이제는 이제 청바지 같은 거는 못 입는 게 아닐까. 고무줄 치마만 입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전문가, 운동 전문가, 다이어트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요. 노력을 하시니까 그래도 쉽게 빠진 거예요? 아니면? 쉽지 않아요. 쉽다는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과 염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준비했습니다. 살을 빼도 염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이어트하고 나서 이제 오히려 보면 더 늙어 보인다. 네, 맞아요. 그리고 물이 쑥 패이고 여기저기 아프다. 네. 그분들이 살을 빼는 데만 집중했지 염증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저게 이제 일반 지방인데요. 일반 지방은 되게 부드럽고 잘 분리가 되죠. 오른쪽에 있는 지방은 염증성 지방이거든요. 끈적끈적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염증이 차 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시켜도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이 염증 인자들이 다른 지방세포들 붙여가지고 점점점 요요를 부르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식욕이 폭발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염증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하나의
위험 요소잖아요. 네. 이거를 방어하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 식욕을 폭발시키거든요. 반드시 염증을 잡아서 비만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염증을 잘 잡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살 빼다 혹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걱정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런 많은 팁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알겠습니다. 예, 염증 치료를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시간째 계속되는 촬영.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틈틈이 운동까지 한다. 요가 포즈인가요? 카메라 앞에서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느라 굳어진 몸을 풀어보는데 시간 날 때마다 하시죠. 틈틈이 운동을 하시네요. 운동하는 모습도 화보의 한 장면인 그녀. 아, 저 해봤는데 그냥 서 있기도 쉽지 않던데. 어쩌세요?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진짜 싫어요. 그래요? 숨 쉬는 거 이외에는 다 싫어하고 네. 체력이 정말 저질 체력이라 처음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엔 다이어트하고 미용에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허리 통증 때문에 시작한 요가였지만 몸의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지자 체중도 줄었다. 오, 와. 바본데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덤으로 와주는 게 고마운 것 같아요. 유연성도 생겼고요. 근력도 좀 더 생겼고. 평소에 엄마가 운동 많이 해요? 네. 어떤 운동 많이 해요? 요가랑 필라테스. 혹시 같이 해요? 저요? 네. 가끔. 가끔? 엄마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 보면 어때요? 꾸준히 신경 쓰는 것은 운동만이 아니다. 도시락을 싸오셨나 봐요. 예, 제가 저만의 도시락을 싸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여기 비밀이 있겠네. 집에서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들로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영양소의 균형과 칼로리까지 생각한 최알리의 평소 식단이 그대로 담긴 도시락. 좋은 건 딸부터 챙기는 모습이 천상 엄마다. 건강한 도시락으로 에너지를 든든히 채우고 길었던 촬영을 마친 최알리.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럼 이제 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요. 운동이요? 함께 가보실래요? 네. 자, 준비하시고 흔들어 주세요. 진짜 신나게 하시네. 와. 다시 VJ 하셔야겠는데요? 50대 BJ. 네. 다시 말하지만 이분 50대 맞습니다. 와. 저게 한국 정도 뛰고 났는데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이 다 그렇죠. 녹더라고요. 예. 네. 저 어마어마한 운동량이 엄청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무슨 운동이세요? 줌바라고 즐겁게 할 수 있어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방을 탈탈 탈곡시키는 느낌? 물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선생님이랑 체력이 짱이세요. 아유, 같이 해보면 잘 하세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용기를. 뭐 이 정도면은 강사를 뛰어넘는 수준이 아닐까. 체력만 키우면 돼, 체력만.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몸의 독소나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면서 독소가 쌓이고 그러면서 나이살이 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줌바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유산소 운동 줌바, 즐겁게 음악과 함께하는 신나게 할 수 있는 운동 줌바 추천해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뱃살 감량 운동. 왼손 하늘에 올려주시고 오른손 팔꿈치 다리뼈를 딱 붙여주시고요. 뒤꿈치에는 제기차듯이 이렇게 튕겨주시면 돼요. 골반을 팔꿈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반을 움직여 윗배와 아랫배를 모두 자극하는 것이 포인트. 층간소음 걱정 없이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진짜 이 허리살 빼는 게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왜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옆구리살이라고 손을 잡히는 러팬들이 생기거든요. 이 살 빼는 데도 굉장히 좋고 근육 운동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구리살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다 이 덕분이죠. 뱃살 감량 운동 두 번째. 뱃속 수면이라는 동작이에요. 오른발 옆으로 왼발 옆으로 찍고 쭉 살짝 하나 둘 하나 팔 가시고요. 원, 투. 양팔까지 크게 원을 그리면서 쭉쭉 뻗어주면 혈액순환과 염증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거의 전신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에도 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운동을 되게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운동이 쉬워져서 그 강도를 높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50대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좀 다른 운동을 찾아서 경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채알리. 오자마자 분주한데 평소 한 끼도 대충 때우는 법이 없다는 그녀. 네, 집에 오시자마자 뭐 하세요? 지금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건데요. 제가 운동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먹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데 그래도 꼭 빠지지 않고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특별해 보일 건 없는 재료들인데 몸속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오늘의 메뉴. 그런데 끓는 물에 뭔가를 넣었다? 끓기에다가 하는데요. 특제 소스로 제가 만드는 소스인데요. 된장일까요? 쌈장. 토마토에 여러 가지 양파, 파프리카, 그리고 마늘, 토마토 이렇게 많이 넣어서 좀 숙성시킨 특제 토마토 소스예요. 네. 토마토 양념장. 그 위가 좋지 않으시거나 또 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계시는 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그 짜고 매운 염분을 많이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토마토로 대처해봤어요.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만든 토마토 양념을 넣고 집에 남은 야채들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돼요. 저걸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된장찌개도 아니고? 약간 똠양꿍하고 오늘의 주인공. 진짜 맛있다니까. 안 믿죠? 헐. 그리고 음식 맛을 결정할 이것. 자, 오늘의 주인공 산낙지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저희 몸에 필요하고 또 제 나이 또래는 특히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해산물은 100g당 100칼로리 이내로 다이어트 식단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풍부한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8만원 콩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콩이나 옥수수, 귀리 등을 넣어 끓여준다는데 시드, 이렇게 통곡물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통곡물. 통곡물이나 시드가 건강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흰쌀밥 대신에 저는 뭐 현미밥이나 뭐 통곡류물로 밥을 하고 콩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 통곡물 정제되지 않은 곡식이 말 그대로 착한 탄수화물. 네. 특히 이제 섬유질이 굉장히 많으니까 염증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곡물을 먹는 식단이 아주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저기에 이태리 고추나 그냥 청양고추 몇 개 이렇게 같이 넣어서 먹으면 얼큰하면 닝닝한 맛이 없으니까 그냥 굉장히 좋아요. 이제 거의 완성 단계. 하지만 아직 중요한 재료가 하나 남아있다. 낙지야.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마지막에 뿌려줄 거예요.
질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성분이 많은데 이 항염증 성분은 우리 해열, 진통, 소염작용을 하는 이부프로펜이나 이제 엔세이드,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처럼 우리 몸에 염증을 깔아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양의 균형까지 챙긴 알찬 한 끼. 맛있겠다. 여기에 최알리의 다이어트 식단이 모두 담겼다. 내 몸을 살릴 SOS? 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SOS 식단. 해산물과 식물성 오일, 통곡물로 이루어진 SOS 식단. 진짜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돈 안 받는다니까. 빨리. 과연 그 맛은 어떨지.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라고 해서 맛없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부심을 엄청 가지고 있네요. 남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집에서 심폐소생시켜야 할 야채들과 또 건강한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어 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진짜 해보세요. 사실 야채 짜투리가 많이 남거든요, 집에서는요. 그래서 스튜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 SOS 식단의 장점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맛있고 포만감 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 수 있다. 노릇노릇 구운 생선으로 해산물을 채우고 시금치나 나물을 참기름에 묻혀 식물성 오일을 채우고 다양한 잡곡을 넣은 현미밥으로 통곡물을 채우면 맛있고 든든한 SOS 식단 완성!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막 이렇게 눈물 흘리시지 마시고 나를 위한 건강 식단 꼭 한 끼 한 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제작진. 검색에 검색을 더하던 그때 눈길을 확 사로잡은 사진이 있었으니 황골탈태 수준으로 바뀐 사진 속 그녀. 몸매가 와. 완벽 몸매의 비결은 혹시 마라톤? 매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는 단서를 포착. 이제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일만 남았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장. 수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사진 속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한 20분 만에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허탕친 건 아닐지 걱정하던 순간. 그러네요. 저분인 것 같은데요? 진짜 몸에 팻이 하나도 없어, 지방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무려 하프 코스에 도전하는 그녀. 하프면 20kg잖아요. 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3, 2, 1, 출발! 제대로 말 한 번 붙이지도 못했는데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고 우리 제작진 결국 카메라를 들고 뛰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피디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진 속 주인공 40살 우연수 씨. 놓쳤어요. 어떡해. 못 따라갈 것 같아. 못 따라가지. 저분들 진짜 빨리 가요. 결국 실패. 장난 아닌데? 와. 지방이 붙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아이고, 힘들게 손 흔드는 걸 시키고 그러세요. 몇 시간이죠? 저기 있다. 오, 자세가 하나도 변하겠네. 야. 일반 20km만 2시간 걸렸을 텐데. 2시간이면 그냥 잘 뛰는 거죠. 네. 드디어 결승 지점의 골인. 과연 주인공의 기록은? 시간 얼마예요, 이게 얼마? 1시간 31분. 1시간 31분? 와, 이분 선수시네. 와.
1시간 반을 달렸는데 지친 기색도 없다. 생각보다 몸이 너무 안 나가가지고 기록이 좀 안 나왔어요. 겸손한 말과 달리 하프코스 품은 3위에 올랐다. 심지어 3위 입상까지 하셨어요. 56,000. 우와! 자기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고 상까지 거머쥔 오연수 주부. 그녀가 마라톤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들어오세요. 예쁘시다. 아리따운 미모에 놀란 것도 잠시. 제작진의 눈을 의심케 한 이곳은 집 한편을 가득 채운 각종 메달과 트로피들. 우와. 저게 설마 다 마라톤인가요? 그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모아놓은 메달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마라톤 시작하면서 기록이 좋아지니까 입상도 하고 우승도 하고 그렇게 돼서 트로피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저거는 약간 헬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이제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비키니 선수로 입상한 거거든요. 와, 몸이 정말 탄탄해요. 엄청난 분이네요, 오늘. 5년 전 피트니스 대회에서 이름을 날렸던 주인공. 이쯤 되니 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듯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운동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요. 저는 움직이는 거조차 싫어했어요.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안 맞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빼게 됐어요. 70kg요? 지금 몇 킬로신데요? 지금 52kg요. 아이고, 지금하고는 다른 분이네요. 우울증으로 집 밖을 나가지 않자 몸은 점점 더 불어왔다. 그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항상 나는 내 몸은 젖어있는 빨래, 이렇게 항상 무기력하고 처져있고. 그때 이제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살이 찐 후 자주 피로를 느껴 찾아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정말 힘든 시기가. 아픈 것보다 마음에 걸렸던 건 2살이었던 어린 아들.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알아갈 나이였어요. 걸어 다니고. 근데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계속 누워있는 모습만 보이고 아이한테 한참 뛰어놀고 달리고 싶어하는 아이한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암을 겪으셨네요. 아들과 남편을 위해 그녀는 건강한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다는데. 너무 다행이시다. 저 정도 운동하려면 저런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복부에 집중적으로 살이 쪄 수영을 시작했다는 주인공. 어머, 수영도 하세요? 좀 있으면 철인삼종 나가시겠네. 그렇네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동작? 저건 수영이 아닌데요?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물속에서는 이제 부하가 없으니까 점프 스쿼트 자세로 해서 하체도 단련시키고 뱃살도 빼주고 상체 이렇게 어깨도 돌려주면서 여기 이렇게 꼬리살이나 이런 걸 좀 뺄 수 있게끔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으니까. 네. 점프 스쿼트 자세가 익숙해지면 제기차기 하듯 다리를 움직여 하체 근력을 단련할 수 있다. 좀 근육이 뭉쳤다 싶었을 때 가볍게 이렇게 좀 털어주고 이렇게 좀 풀어주는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짧게씩.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인어공주가 따로 없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운동 찾는 게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한참을 수영하다 물 밖으로 나온 주인공. 뭔가를 마신다. 저건 뭐죠? 스무디 같은데?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해독 주스예요. 운동 후에 이제 근육에 빠른 영양 공급을 위해서 마셔주고 있어요. 녹차 라떼 같은데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저를 따라와 보시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아, 또 뜸들이시네. 다시 댁으로 왔습니다. 수영하고 온 직후인데도 집안일과 운동을 둘 다 놓치지 않는 그녀. 야, 요리하면서도 종아리 운동. 강유 왔어? 네. 저희 아들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개구진 아이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강유예요. 강유 배고프지.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플 아들에게 간식부터 챙겨주는데 꿀떡꿀떡 맛있게 마시는 아들 강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까 본 초록색 음료와 색깔이 똑같아. 아까 혹시 수영장에서 먹었던 그건가요? 네, 맞아요. 드디어 공개되는 해독 주스의 정체. 우유에 바나나를 넣어준 뒤 초록색 가루. 정체불명의 가루와 함께 갈아주는데 혹시 이 가루가 오연수 씨의 다이어트 비결? 뭘 것 같아요? 녹차 아닌가요? 녹차? 제가 여기에는 분말가루를 넣었는데 사실 얘가 지금 저희 집에 자라고 있어요. 집에서 키워요? 네, 자라고 있다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체 뭘 키우고 있다는 건지 일단 따라가 보는데. 잔디예요? 부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하다. 뭐죠? 잔디예요? 봐도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이게 새싹 보리예요. 새싹 보리. 새싹 보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새싹 보리라는 건요. 보리에서 싹이 난 다음에 그 잎이 한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우리가 새싹 보리라고 하거든요. 새싹 보리가 이제 막 새싹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빨리 커야죠. 또 밖에서 나쁜 게 공격하면 막아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같은 그런 생리활성 물질이 다 자란 잎에 비해서 새싹 보리에 100배 정도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연수 씨는 새싹보리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아 아예 집에서 길러 먹기 시작했단다. 야, 진짜 집에서 저걸 잘라서 하네. 자르고 다시 자라 나오니까. 집에서 낙지 키워야 되나요? 새싹보리를 활용해 평소 자주 먹는 요리를 보여준다는데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냉동시켜서 그때그때 먹을 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항상 준비해 놓죠. 순살 고기 같은 건가요? 소 이렇게 엉덩이 부분인데 식감도 좀 부드럽고 지방이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많이 먹고 있어요. 매 끼마다 조금씩. 지방이 많지 않은데도 그래도 맛있고. 굽지 않고 물에 데쳐 기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포인트다. 육류만 먹으면 너무 뻑뻑하니까 이렇게 무쌈으로 해서 야채 곁들이는데 그때 언제더라 새싹보리 보고 사서 이렇게 같이 함께 먹으니까 식감도 되게 좋고 맛있더라고요. 모든 준비는 끝. 엄마 껌딱지인 아들 강유와 함께 쌈무와 고기에 각종 채소를 얹어 돌돌 말아주면 새싹보리 무쌈말이 완성. 맛있겠다. 이거 이쁘네, 저렇게 하니까. 주인공이 만들 두 번째 요리 역시 단백질인 달걀이 주 재료. 참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시는 게. 계란과 물. 그거는 뭐 하실 거예요? 요거요 이제 계란찜 할 거예요. 아들이 그냥 엄마랑 사이가 좋네요. 너무 많이 좋아하죠. 보기 좋다. 착하다. 파프리카에 넣어서 계란찜 하던 거보다. 싹 비워냈죠? 맛있겠다. 기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야채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양파랑 새싹보리를 넣을 예정이에요. 채소를 잘 안 먹는 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파프리카 달걀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바쁜 저녁 시간에 먹기 딱이라고. 이제 이 상태로 4분 정도 돌려주면 돼요, 렌즈에. 전자레인지엔 딱 4분이 맞아요.
저대로 잘라버리는군요. 단백질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그 독소 배출해주는 재료도 들어가 있는 거죠. 달걀찜의 마지막 장식은 새싹보리 가루. 특히 새싹보리의 클로로필 성분은 헤모글로빈 분자 구조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 식물의 혈액으로도 불리며 헤모글로빈처럼 산소 공급을 도와 혈액 속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새싹보리에서 추출물에 투여한 결과 지방세포의 크기는 10.4% 감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이제 속도는 20에서 3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건강한 성인 남성 62명의 대상으로 이제 한 그룹은 이제 먹고 한 그룹은 먹지 않겠는데 네네. 새싹보리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중성지방의 수치가 10.4%, 몸무게는 이제 무려 8.4%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되게 건강식이네. 완전 건강식. 네. 다이어트 식단도 자신만의 레시피로 맛있게 만들어 먹는 주인공. 덕분에 아들 강유의 입이 쉬지를 않는다. 엄마가 해준 거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치킨 그런 거보다 맛있어요? 먹은 만큼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다이어트 철칙 중 하나. 아드님이 많은 역할하네요. 친구이자 트레이너이자 배 하나도 없으신 거 봐요. 와. 40대에도 개미 허리를 유지하는 오연수 씨의 다음 운동은? 뱃살 빼는 운동이에요. 아, 이게요? 네. 여자의 적은 뱃살이잖아요. 남자의 적도 뱃살입니다. 동작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리듬도 타고 재밌어요. TV 보면서도 가능하고요. 그냥 길 가다가 뭐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면서도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 쭉 빼주셨다가 다시 모아주고 다시 펴줬다가 모아주고. 저 운동은 뱃살도 잡아주지만 척추에도 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반을 움직이는 자세가 익숙해졌다면 상체 동작을 추가해 팔과 등의 군살까지 타파할 수 있다. 그냥 거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지 말고 움직임이나 건강한 음식으로 빨리 시작하셔서 좋은 모습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에 지금 새싹보리로 만든 음식들이 쭉 차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새싹보리 가루 같은데 보면은 색이 왜 녹차를 가루로 타먹는 거 있잖아요. 진한 녹차. 그거보다 훨씬 진한 색이에요. 그러네요. 어우, 풀 냄새가 확 나네. 녹차하고 열무하고 섞은 맛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오연수 씨가 드시던 것 같은데. 새싹보리 무쌈. 네, 쭉 차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죠. 이거 맛있겠다. 야, 근데 이렇게 새싹보리가 박혀 있으니까 이거 예쁘네요. 이렇게 색이. 괜찮나요? 감동적인 맛이 있을 수가 있나요? 와.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새싹보리 이제 폴리코사놀이 이제 풍부한데요. 폴리코사놀은 특히 우리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하는 이제 중성지방의 생성과 합성을 억제하고 그럼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새싹보리 추출물을 12주 동안 이제 섭취를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40% 감소하고 혈당도 이제 39%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폴리코사놀 하면 사탕수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 새싹보리에도 그만큼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100g 분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다른 폴리코사놀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비해서 새싹보리의 폴리코사놀이 12배에서 160배 정도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뭐 마음껏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뭐 건강에도 좋고 그런가요? 분말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한 1g?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그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뭐 기왕이면은 유기농 이렇게 잘 길러진 걸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근데 진짜로 오늘은 이렇게 계속 먹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맛있는 맛인데 최할리 씨도 아주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좋은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알짜배기를 챙겨서 잘 몸에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런 정보가 다 모여 있으니까 제가 또 닥터지바고를 꼭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 뇌졸중을 막으려면 숫자 7을 기억하라. 겨울에 많이 오는 병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름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7월 중 됐을 거예요. 피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겨울에만 있는 줄 알았던 뇌졸중이 여름에도 찾아오더라고. 여름 뇌졸중의 모든 것 다음 주 공개됩니다.